16강의 7번이거든요.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16강의 7번. 뭐야? 빨리 알려줘. 몇 페이지야? 402페이지. 2페이지. 402페이지래요. 갑자기 그 지문수가 너무 많아져서 약간 이럴 거면 차라리 모국어 들어가는 게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0개였다가 지금 40개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외우시는 거 뭐 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청명 애들도 한 30개였다가 갑자기 40개로 됐거든요. 42개예요 걔네들은. 근데 걔네들한테 이제 원래는 외우려고 했던 애들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안 외우고 문제 풀겠다고 해가지고 알았다고 했고, 어차피 뭐 추가 문제야 이제 이번 주에 드릴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교과서 다 나갔죠? 네, 그리고 이제 3과 4과 6과 이제 3개 다 들어가는 것도 맞고요. 네, 그러니까 6과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과가 들어가게 되었죠. 그럼 지금 교과서 3개에다가 40지문이면 솔직히 많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들에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3을 대비하라는 학교의 지침이 아닐까. 마지막 시험을 한번 이렇게 봐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40개니까 외우시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한테 그냥 쌤 저 안 외우고 그냥 문제 풀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어쨌든 어느 한쪽에 집중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16강의 7번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과학이 어떻게 발전이 된다고 생각해? 과학은 무슨 획기적인 발견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냐? 우와 유레카.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과학이라는 거는 실험, 검증, 이론을 세우고 그걸 재검증, 재실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획기적이다? 사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어떤 이제 프로세스가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지 획기적인 그런 무슨 유레카 같은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피지올로지컬은 생리적이니까 생리적 발견 19세기 후반대에 있었던 생리적인 발견처럼 오늘날의 이 생물학적인 이게 주어 오늘날 생물학적인 돌파구나 아니면 획기적인 발견 같은 거는 근본적으로 많이 바꿨어. 이 생물학의 발전이 무엇을 근본적으로 많이 바꿨냐면 이걸 바꿨어. 이게 목적어겠죠. 우리의 이해를 바꿨어. 뭐에 대한 이해냐면은 인간의 유기체가 하우 뒤에 묶었으니까 인간의 유기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유기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바꿨고요. 생물학의 발전이 그쵸? 인간의 유기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생물학의 발전 덕분에 알게 됐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will change로 보셔야 돼요. 노란색으로 할래. 요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꿨고 이해력을 바꿨고 바꿀 거고 이렇게 간 거죠. 뭐를 바꿀 거냐면은 우선은 이제 이런 의학적인 모든 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바꿀 거예요. thoroughly는 철저하게라는 뜻이니까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바꿀 예정이기도 하죠. 왜 아직까지도 인간의 뇌는 언터처블이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인 발전 같은 게 이제 의학 발전에 의학적인 그런 프랙티스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많이 바뀔 예정일 거야. 그럼 이 breakthrough라는 단어 그러나라고 한 중간에 들어갔죠. 근데 이 breakthrough라는 이 단어는 seem to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은 의미하다 함축하는 것 같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엇을 함축하는 거 같냐면 amazing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고 unprecedented 이거는 전례 없던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전에 없었던 그러한 리빌레이션은 이제 그 밝혀내는 거 밝혀내기 전례 없고 엄청나게 어메이징한 밝혀내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식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n an instant 갑자기 모든 것들이 클리어해지는 명확해지는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이 전례 없는, 여기 대절이 가리키는 게 요게 선행사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전례 없고 진짜 어메이징한 그러한 밝혀내기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3번 문장에 바로 넘어와야겠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과학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work that way, 그 방식으로 work 효과가 있다 작동하는 것은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라는 거죠. 야, 모든 게 갑자기 명확해지는, 여기서 inner instant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쓴 거거든. 갑자기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는 그러한 밝혀내는 것, 어메이징하고 전례가 없었던 것,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고, 한번 그 과학적인 방식 같은 거에서 리멤버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과학 방식은 아마도 네가 처음에 배웠을 거야. 목적어 about 대략 한 언제쯤으로 거슬러 올라갈 거냐면은 엘레멘터리 스쿨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가 아마 배웠을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 과학적 방법에는 해지 뭘 갖고 있냐면 길고 어려운 과정이 들어가져 있는데, 우선 이게 이제 순서 중에서 잘 보셔야 돼요. 관찰, 가설, 실험, 검증, 그리고 수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정. 그리고 다시 감증, 다시 또 검증. 이거를 계속 어게인 계속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5번 문장이 사이언티픽 메소드의 그 절차죠. 절차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가설하고 실험하고 뭐 검증하고 재검증하고 뭐 이런 거죠. That's how,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은 작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breakthrough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 between our, 요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가 주어네. breakthrough는 happen, 일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돌파구나 그런 과학적인 엄청난 이런 발견 있죠. 뭐에 대한 거에 대한 거냐면 우리의 유전자와 크로닉 디지즈라고 했으니까 만성질병이죠. 유전자와 만성질병의 관계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돌파구, 이런 것들은 happened, 발생을 한다, in just that way, 이러한 방식으로, 즉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재검증하고 수정하고 이 과정으로 이제 breakthrough는 happen,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뭘 하면서라고 뒷부분에 분사구문으로 들어간 거고요. 뭘 하면서 들어간 거냐면 빌딩, 쌓는 거야. 언더, 이 뒤에가 되게 중요한데, 심지어는 몇 세기 전 또는 한 몇십 년 전에서부터 왔었던 과학자들의 워크 작업물이거든요. 그 위에다가 쌓는다고 했다. 오는 위에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요새 들어가지고 뭐 당뇨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나왔다고 해봐. 당뇨병의 신약을 고칠 수 있는 그 약은 예전에 어떤 애들이 뭔가를 많이 발견해놨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예전에 과학자들의 업적물 그 위에 쌓이는 거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쌓으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 it is still happening, 여전히 이제 과학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과학이라는 건 continue to unfold, 계속해서 펼쳐질 거라는 거죠. 뭐만 한다면, 뭐뭐 하는 한이라고 이제 에즈가 들어갔고요. 프레스 O는 계속해서 요구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이런 리서치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요구만 된다면 과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내용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가주시면 되는데, 과학적 획기적 발견은 잠깐 만들어지는 거, 잠깐의 어떤 그런 유레카적인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과학적 획기적인 발견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옆에 그래서 요지에 이게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쓰고자 저 말을 쓴 거고, 다음에 이 뒤에 거는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윤이가 해라. 여기 끊어. 생물학적의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이해시죠?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게
갑자기 생각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니까. 또 생물학적 획기적 발견은 시간 소비적인 과학적 발견들의 근본을 둬서 take place 발생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타임 컨슈밍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라고 해석을 한 거니까. 이거의 반대말은 타임 에피션트거든요. 다시 써. 네, efficiency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효율성이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다음 것도 요약 한번 바로 해주세요. 이거 신영이가 해. 획기적인 발견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많은 실험들과 여기서 끊어. 많은 실험들로 보고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한 지식으로 네, 이거와 이거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충분한 실험과 이미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을 해왔던 너리지와 시간 이거로 이제 과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똑같잖아요. in an instant 아님 but in a long process임. long process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바로 넘어갈게요. 16강의 8번으로. 16강의 8번 같은 경우는 그 그래비티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사과는 왜 지구로 떨어지냐는 거야. 이게 이제 지구도 당기는 힘이 있고 태양이나 달 같은 것도 당기는 힘이 있다고 했을 때 사과가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왜 지구로 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 지구는 가깝잖아요. 해봤자 3m 아니겠어요? 지구 땅과는. 근데 달과는 너무 멀죠. 그것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크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두 가지 요소가 나오거든요. 우선은 이 중력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요소가 여기서는 이게 두 개로 나와. 무게랑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You know that 너도 알다시피 포크 같은 경우는 don't fly off. 여기까지 날아가지 않아요. 예, 달까지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neither nor를 썼네요. 뭐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 뭐 사과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코즈 야기하지 않는데 이 태양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게 크래시다운은 이제 충돌하다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아니면은 지구상에 있는 뭐 어떤 모든 것들이 지금 태양이 우리에게 충돌하라고 야기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가 저쪽으로 날아가지도 않고 사과가 태양을 끌어당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these things들이 don't happen, 일어나지 않는, 완전절이거든요. 여기 y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앞에 얘가 꾸민 거고. 그럼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 that 이 그래비티 풀 당기는 힘이거든요. 이게 인력인데 당기는 힘이라는 거는 어디에 달려 있기 때문에 depend on 두 가지의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건 인력의 힘이라는 게 두 가지에 달려져 있기 때문이야.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오브젝트의 매스야. 오브젝트의 매스라는 거는 이제 이게 무게죠. 그 물건의 무게가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사과는 굉장히 very small해요. 그리고 이제 doesn't have, 그리고 그렇게까지 무게가 나가지도 않아요. So 그러니까 태양으로 끌어당기는 이 인력도 역시나 당연히 굉장히 적어요. certainly 이게 이제 확실히 뭐보다 적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이거보다도 더 적어요. 이거보다도 더 적어요. 모든 다른 그 행성에서 끌어당기는 힘보다도 당연히 더 적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크면 클수록 그 이제 가지고 다니는 그런 힘 같은 게 센데 어차피 사과나 아니면은 포크나 어쨌든 굉장히 조그맣고 물량 그 질량도 적게 나가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도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같은 경우는
해지 뭘 갖고 있냐면은 사실은 더 많은 그러한 이제 무게를 갖고 있잖아요. 된 뭐보다 테이블이나 트레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질량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즈 풀드 당겨지는 거예요. 얘한테 지구한테 당겨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지구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애는 없으니까 질량의 문제라는 거죠. 질량의 문제.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대체 y가 돼야겠죠.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사과가 fall from 떨어지는 거라는 거지. 나무에서부터. now 그러면 이제 you might know 너는 아마도 알 수도 있을 건데 네, 이 태양이라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걸 than 뭐보다 지구 이제 뭐 지구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has much more 훨씬 더 많이 무게가 더 나간다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봐봐. 지구와 태양이 있다면 태양이 훨씬 크잖아요. 태양이 거의 지구가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몇백 배 아니에요? 전 몇백 배로 알고 있어요. 몇백 배로 알고 있어요. 어제 엄청나게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질량의 문제라면 지구가 태양이 있다마는데 그럼 태양에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질량의 문제면. 그래서 그렇다면 why don't 애플은 왜 태양 쪽으로 날아가지 않는 거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거리요. 이 reason이 뭐냐면 그 잡아당기는 그 힘은 depends on 또 어디에 이제 근거하는 거냐면 거리에 근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오브젝트를 향한 거리라고 보면 되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 잡아당기는 힘을 하는 그 거리요. 거리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얼도 뭐 하더라도 태양이 훨씬 더 많은 질량을 나가고 있죠. 지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얼도 넣으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훨씬 더 closer 가까워요. 지구랑. 그래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냐면 훨씬 더 중력을 지구 쪽에 더 느낀다라는 거죠. 태양 쪽에 느끼는 게 아니라. 가까운 건 지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두 가지 요소는 질량과 거리고요. 중력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요소고요. 문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 번 더 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 같은 건 잡아당겨진다. 이 중력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질량과 거리 이 두 가지 요소가 affect 영향을 끼친다. 요 잡아당기는 힘에 영향을 끼친다. 두 가지 요소가. 라고 이게 다임.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 두 가지 요소가 있고 그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 딱 서 있는 거죠. 잡아당겨져 있는 힘이 있는 건 그것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왜 우리가 적중시험 같은 걸 보는 이유는 네가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보는 거잖아. 더 정확한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테스트해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제 간 거거든요. 뭐랑 관련이 있느니라 썼네요. 직접적인 평가, 오브 컨텐츠 널리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 지식인 거죠. 내용 지식에 대해서 직접적인 평가와 관련된 테스팅 스트래티지, 테스팅 전략인 거죠. 이게 여전히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야. 뭐함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그 이제 인콰이어리 드라이븐 클래스룸에서 이 교실에서 특히나 어떤 교실이냐면은 탐구 주도적인 이러한 이런 이제 공원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네. 교실에서 탐구 주도적인 교실에서 무엇가 가치를 가진다는 거야. 이 전략이 가치를 가진다는 이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 내용 지식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테스트인 거야. 너 내용 얼마나 알고 있는지. 왜 그런 거 있잖아. OX 문제를 너한테 이제 내용 문제를 할 수 있는 문제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 글의 주제를 고르시오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네가 얼마나 파악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잖아요. 그게 도움이 있대잖아. 여기서 여전히 가치가 있대. 요런 교실에서는 탐구주도적인 교실에서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인척해보자라는 건 이건 가정해보자라는 거죠. 어떤 순간에 대해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that 우리가 이제 we wanted to ignore content.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용은 무시하고자 하고요. 그냥 평가를 한다고 쳐보자는 거야. 학생들의 스킬을요. with investigation 이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나 관찰을 통해서 학생들의 스킬을 그냥 스킬을 이제 평가하자. 내용 말고 내용은 무시하고 그런 순간에 가정해 보자는 거야. 이때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스킬이나 컨텐츠 같은 거는 사실은 인터커넥티드가 된다라는 거죠. 서로 연결이 잘 돼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스튜던트들이 패턴 분석에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그때 이 could be 뭐가 될 수 있냐면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how to do the pattern analysis properly요. 그러니까 이제 요 패턴 분석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could be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패턴 분석에 대해서 실패를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또한 뭐가 될 수도 있는 거냐면 뭐야 왜 안 나와? 이게 뭐가 될 수도 있냐면은 they didn't understand 이해를 못한다라는 게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이 내용을요. that 요거요. 지금 걔네들이 이 패턴을 쌓고자 노력을 with 뭐와 내용가요. 여기 내용 여기 선행사니까. 내용에 대해서 패턴 같은 것들을 쌓으려고 했었던 그 내용을 만약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평가하는 테스트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킬만 보는 테스트 말고요. 네가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보는 테스트도 되게 가치 있고 필요하고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같은 거 볼 때 내용을 물어보는 시험을 보겠어? 네가 그거를 이해했느냐를 보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 가끔씩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거야. 요 과정을요. 조사 과정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할 거야. 근데 그리고 뭐를 할 수도 있을 거냐면은 굉장히 능숙하게 적용할 수도 있어. 이 사회 수업 이 분야의 요 전략 같은 거를. 그러나 또 뭐를 실패할 수도 있는 거냐면은 그렇게 하는 거 실패할 수도 있거든. because 왜냐면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 뒤에가 노란색이요. 내용을 오해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회교과 전략에 능숙하게 적용을 할 수도 있죠. 다음에 이제 이러한 탐구과정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뭐를 실패할 수도 있을 거냐면 그렇게 하는 거 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면.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바로 나오네. 우리는 필요하다.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학생의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측정하는 측정 방법은 필요하다. To do this.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뭘 확실히 해줘야 돼. 우리의 평가를요. 우리의 평가가 is getting us. 우리가 뭘 하게 하는 거냐면은 정확한 측정이에요. 오브 무엇에서 whether 뭐인지 아닌지 우리의 스튜던트들이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they use inquiry 그들이 이제 탐구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방법 같은 것들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내용 이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평가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줘야지 얘네들도 이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측정 도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걸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맨 위에 이거 내용이 별로 안 나왔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하고자 하는 말은 사실은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 테스트 전략 같은 게 필요하고요. 이 요거를 할 수 있는 컨텐츠 널리지요. 내용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테스트 전략이 필요하고 그 테스트 전략은 무엇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냐면은 학생의 측정을 해야 되는 건데 학생이 내용을 이해를 한 것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게 아이들의 스킬만 보기에는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용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가주시면 되고요.
요 뒤에 넣어놨던 것 같은데? 아, 안 넣어줬네. 예, 요렇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그 내용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게 다임. 그게 다임. 넘어갈게요. 10번이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쌤이 말하지 않냐? 쌤이 요새 운동화에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다 그랬잖아. 조던에 많이 관심이 생겼는데 진짜 비싸더라. 이게 그냥 비싼 건 아니더라. 거의 한 100만 원이 넘더라. 모르겠어. 내가 지금 그거를 그렇게까지 사야 되나 싶기는 해.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명품 백을 하나 사고 말지. 약간 그런 거 있죠. 아, 신발에 내가 지금 몇십만 원까지 쌤이 약간 가능한 건 30만 원 정도? 30만 원까지는 내가 좀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지금 막 내가 막 보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 70에서 진짜 많게는 100만 원이 넘거든요. 약간 미쳤어요. 너무 이건 아니지 않나.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가보죠. 아, 이게 조금 난해하긴 한데 이해를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있잖아요. 이 운동 기억이라고 하잖아. 요렇게 쳐보고 저렇게 쳐보고 저렇게 쳐보겠지. 뭐 골프를 하든 야구를 하든 뭐가 하든. 근데 어쨌든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서장훈도 그러더만 몇 번의 연습을 해야 그냥 던지자마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 근데 이거는 몸이 아는 거거든요. 몸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육 기억인 거잖아. 근데 이 근육 기억이 어떤 작용에서 어떤 작용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글이에요. 좌뇌에서 우뇌로 넘어가던가 뭐 이럴걸? 예,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젠 자동적으로 손이 나가는 거야. 이런 거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 해도 이제 몸이 기억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우선은 우리의 그 뇌 있잖아요. 뇌 연구는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은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어떤 거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해 주는 거냐면 이 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내면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이게 주제임.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거임. 뇌 연구는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해 주는데 뭐에 대한 이해냐면 뇌가 운동기술을 어떻게 처리하냐, 운동기술을 어떻게 내면화시키냐라는 거죠. 원래 운동기술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자동화되는 과정. 자동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운동기술이 자동화가 되는 그러한 과정에 같은 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인터널라이즈가 내면화된다라고 썼고 여기 인테리어라이즈라고도 나오네요. 인테리어라이즈가 쓸까? 인테리어가 내부에라는 뜻이 있으니까 뭐 비슷한 뜻으로 쓴 것 같아요. 다음에 처리하다라는 거는 뭐 deal with, conduct, dispose인데 뭐 이건 안 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내면화하는 과정, 그것에 대한 이제 이해의 틀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프 스윙 같은 거야. 골프를 이제 이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그냥 아예 다 이제 하든가 아니면은 퍼터를 하든가 뭐 이런 거 대충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복잡한 그러한 무브먼트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요런 예를 들어 이런 거 연습할 때 우리는 실험을 해본다는 거지. different grip, different position, different swing movement 이렇게 쳐보고 저렇게 쳐보고 요렇게 잡았다가 저렇게 잡아왔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봐. 실험을 해본대. 뭘 하면서 분석하는 거지. 각각을 분석하는 거 어떤 관점으로, 결과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산출해낼 수 있는. 드라이버 알죠? 왜 그런 거 있잖아. 한 번 빵 치잖아. 이거 아마 현지쌤이 이제 골프를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게 팡 한 번 칠 때 있잖아. 거의 한 170m에서 여자는 한 170 나가고요. 남자는 한 200m 넘게 나가거든요. 한 번 칠 때. 근데 이제 허리를 돌리냐 마냐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여기를 이제 얼마큼 벌렸냐, 이 뭐라고 그러죠? 발을 얼마나 넓었냐, 아니면 허리를 얼마나 돌렸냐, 이런 것들 있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자세를 각각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만들어내는, 산출해내는 결과의 관점으로, 이렇게 했더니 잘 날아가네, 이렇게 했더니 안 날아가네, 뭐 이런 관점으로 분석을 하면서 치겠죠. 실험을 해본다고.
그럼 이건 뭐의 과정이게? 디스가 가리키는 건 2번 문장이야. 이 과정이 의식적인 왼쪽 좌뇌 과정이야. 지금 좌뇌에서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우뇌로 갈 거야. 그리고 좌뇌는 어떤 과정이게? 컨셔스한 과정이야. 의식적인, 이게 일부러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게 좌뇌 과정. 그게 우뇌로 가면은 자동으로 갈 거야.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몸이 아는 거지. 우선 이렇게 했어. 이제 좌뇌 과정이야, 이게. 원스, 우선 우리가 뭘 하고 나면은 이러한 스윙 있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이 스윙의 도즈 일리멘트, 이러한 요소 같은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이덴티파이 확인을 했어.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요소 같은 것들을, 스윙의 여러 가지 요소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나잖아? 이제 이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스윙이에요. 바람직한 결과라고 들어가져 있으니까.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스윙의 여러 가지 요소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냐? 리허설을 해. 리허설을 한다는 건 리핏이야. 반복한다고,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잘 날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반복해. In an attempt, 어떤 시도로? record them. 기록하고 싶은 거지. 이걸 근육 기억에다가 permanently, 영구적으로요. 영구적으로 내가 이렇게 던져야지, 이렇게 쳐야지 라는 것을 이 근육 기억에다가 이 레코드를 시키고 싶으니까, 기록을 해두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영구적으로는 permanently를 썼고요. for good, 영구적으로, eternally, 영구적으로 라는 뜻이요. 근데 여기 지금 위쪽에 나와있는 temporarly나 momentarily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뜻으로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에 열심히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해요. In this way.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 뭘 한대? 여기서 internalize 나왔다. 내면화 시킨대. 요 스윙을. as 뭐로써? 운동 감각적인 필링으로서 이제 이게 스윙을 내면화를 시키는 거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러한 내면적인 걸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to 뭐를 하려고요? on demand는 필요할 때 언제든 이라고 한 거야. 필요할 때 언제든 그 내가 원하는 스윙을 recreate, 다시 재현하는 거지. reproduce, 재생하는 거. reappear, 다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그 스윙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운동적인 감각으로서 이 스윙을 이제 내면화를 시키는 거야. 이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라는 거는 연습을 하면서를 말하는 거야.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연습하면서 내면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이 내면화 과정은 또 이제 같은 얘기를 하네. 이 내면화 과정은 그러면 transfer, 무엇을 이동하게 되냐면요. from to 있죠? A에서 B로 이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스윙을, 그 이제 움직임을 좌뇌에서 우뇌로 간다라고 나와 있네. 근데 좌뇌는 어떤 애게? 컨셔슬리 하고 컨트롤이 되는 애거든요. 의식적이고 이제 컨트롤이 되는 좌뇌에서 어디로 가냐면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우뇌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 나간다라고, 내면화가 이것을 만들게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요러한 디스크립션, 요러한 묘사 같은 것들, 이게 사실은 이제 되게 뭐가 된 거긴 하게, 이거를 되게 짧게 말한 거긴 하거든요. 디스파이트 뭐이긴 하지만 이게 오버 심플리파이 하게 한 거긴 해. 그러니까 되게 단순화를 시킨 거긴 하거든요. 오브 실제 과정보다는. 원래 실제 과정은 막 시냅스가 있었다가 뭐가 있었다가 뭐 이거 되게 뭐가 많겠지 사실은. 근데 간단하게 설명한 거야.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어디에서요냐? 좌뇌에서 우뇌로 간 거잖아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좌뇌에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우뇌로 간 건데, 이게 이 과정을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한 거란 말이지. over simplification. 실제 과정에서 수반이 되는 것에 이제 약간 과도한 단순화를 한 거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요 묘사가 serve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냐면요. for 이것의 역할을 하기는 하는 건데, 이 묘사가 for 이 인터랙션은 상호작용이니까 between 뭐와 뭐 사이 간의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보냐면 되냐면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행동, 이 뇌 안에서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에 이제 이 모델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런 뭐를 할 때 이런 운동 기술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뭔가 배우려고 할 때 그때 의식적인 거에서 무의식적인 액션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모델로서의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 묘사가. 물론 이제 되게 간단하게 설명한 거긴 하지만 이 묘사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중에서 두 가지 단어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요렇게 갈까? 와. 우와. 와, 이제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제 뭐 내가 쓰질 않으니까 씨. 자, 다시 가. 이건데? 맞잖아. 요거에서 얘로 간 거고요. 이건가? 아, 왜 이게 스펠링이 계속 틀리는 거야? 아이씨. SC잖아. 맞네. 아씨. unconscious로 간 거고 automatic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의식적인 거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에서도 또 나도 아까 다른 단어가 하나가 나왔던 것 같았는데 컨트롤드가 들어갔네요. 인튜이티브랑 이렇게 컨트롤과 컨셔스에서 언컨셔스, 오토매틱, 직관적인 거 요렇게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이 두 개의 단어랑 이 세 개의 단어에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일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죠. 이거 건우가 해. 내 연구가 뭘 보여줘? 야, 인터널라이즈 내면화 하나. 운동 기술을 내면화하는 것을 보여줘. 내 연구가 뭘 해서? 우선 첫 번째. 댐이 가리키는 건 뭐 같아? 그치? 우선 처음에 뭘 해? 운동 기술을 뭐 해? 네, 의식적으로 일부러 분석을 해. 운동 기술을. 왜? 한번 실험해 본다 그랬거든요. 이게 괜찮은 건지 이게 더 잘 나가는지 실험을 해본 다음에 의식적으로 분석.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몸 안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반복이 가능. 그러고 나면 분석을 하고 연습을 하면 무의식적으로도 반복 가능. 내가 원할 때마다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운동 기술이 의식화된 연습에서 무의식적인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뒤에 주제나 요약 같은 게 되게 많은데요. 너무나 기네. 제일 긴 거 하나 하고 요 제목만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을 한번 보니까 또 뒤에 반복을 통해 가지고 나왔네. 반복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내면화하는 과정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은 운동기술에 보유하는 과정. 운동기술을 보유하는 과정. 리텐션이 보유니까. 다음에 운동기술을 내면화하는 과정 이렇게 썼네요. 그리고 제일 긴 거 하나 볼게요. 이렇게 보인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뇌는 프로세스, 과정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내면화를 시키거든요. 이 운동 기술을. 그럼 이 좌뇌 같은 경우는 무엇의 기능을 갖고 있냐면은 분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각각의 스윙의 무브먼트 같은 것들을 수정을 하겠죠. 뭐함에 있어서 이 골프 스윙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무브먼트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좌뇌가.
그럼 이 좌뇌가 internalize 이렇게 이제 내면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information, 이 정보 있죠? 운동 정보일 거예요. 근데 운동 정보 같은 것들을 처리하고 운동 정보 같은 것들을 내면화 시키겠죠? 의식적으로. 그러면 이러는 통안에 좌뇌 말고 우뇌는 펑션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직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intuitively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고 보면은 되겠네요. 네. 자동적으로 이제 우뇌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번 전반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네요. 나머지도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동 정보나 운동 기술 같은 것들이 좌뇌에서 우뇌로 넘어가면서 내면화가 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면화가 되는지 이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